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관절염, 디스크, 비만, 당뇨병,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치매, 암까지 질병을 고치고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힘. 천천히 걸을수록 뇌질환과 병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를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로 엮어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선사한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매일 꾸준히 걷다 보면 평범한 일상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입니다. 지은이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며 펴낸 이는 비타북스입니다. 걷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불과 150여 년 전의 일이다. 수동 작업이 기계 작업으로 바뀌고 걷거나 말을 타는 대신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겼다. 이후 우리 몸이 수고를 덜어주는 수많은 기계가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대인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강좌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나에게 맞는 걷기로 허리 통증을 이겨내다. 2016년 3월 생로병사의 비밀. 계단, 건강을 오르다 편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 방송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계단 오르기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송이 나간 이후 개인과 단체의 이름으로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스티커를 신청했다. 스티커 신청자 수가 약 450여 건에 달했는데 그만큼 계단 오르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스티커 신청자 중에는 아파트 주민들 혹은 회사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싶다는 사연이 가장 많았다. 계단 스티커를 신청한 신진수 씨는 자칭 계단 마니아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건강의 변화를 느꼈고 이 좋은 운동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계단 오르기 방법을 개발할 때마다 동영상과 짤막한 설명을 올린다. 계단 오르기는 같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의 변화를 주곤 한다. 지금까지 신진수 씨가 개발한 계단 오르기 방법은 모두 9가지. 하지만 신진수 씨가 처음부터 계단 오르기에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30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나서 이런저런 운동을 해도 안 되다가 40대 중반에 계단 오르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지만 10년 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앉아있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좋아하던 테니스와 달리기는 허리에 충격이 가서 그만두고 등산도 내려올 때 충격이 있어서 중단했다. 그 당시에는 아파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술자리도 할 수 없었고 동호회도 모두 탈퇴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소파에 다리를 올려놓고 가만히 몸을 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던 신진수 씨가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은 우연히 시작한 계단 오르기 덕분이었다. 퇴근길에 11층인 집을 계단으로 오르면서 뒷짐을 졌는데 등 근육이 매우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혹시 이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신진수 씨는 그 이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계단 오르기를 하고 나니 체력이 향상되고 등 근육이 생기는 게 느껴졌다. 6개월 뒤에는 직원 체육대회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젊은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잘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한 운동이라고는 계단 오르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신진수 씨는 30대 중반에 겪은 교통사고 이후 계단 오르기를 통해 재활을 하고 있다. 현재 그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신진수 씨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요근, 허리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허리를 곧게 세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 세 가지 척추기립근인 장늑근, 췌장근, 극근이 발달하게 되어 척추가 받는 부담을 줄인다. 즉,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근육이 강화되어 척추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김인수 교수는 계단 오르기가 대요근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대요근은 선 자세, 올바른 정자세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요근은 다른 근육에 비해서 심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운동을 해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기를 하면 대요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취업지원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진수 씨는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계단 오르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티커를 신청했다. 학생들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학교 건물 곳곳에 스티커를 부착한 신진수 씨는 자신이 그랬듯 많은 학생들이 계단 오르기라는 좋은 운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걷기 재활치료로 뇌졸중 후유증을 이겨내다. 서만길 씨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6년 전 뇌졸중 진단을 받은 후 생긴 습관이다. 하루에 6km 정도 공원을 걷는 그는 운동하는 순간은 힘들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후유증으로 아직 오른쪽 팔다리에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남아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혼자 걸을 수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출하려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기억을 잃은 거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다. 젊은 시절 술 담배를 했지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었고 평소 건강한 하는 자신했었던 그였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보행장애, 동작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후유증을 남긴다. 뇌졸중이 두려운 질병인 이유다. 다행히 서만길 씨 같이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 점차 일상으로 회복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매일 걷고 산을 오르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정민 씨 역시 산을 오르며 뇌졸중 후유증을 이겨냈다. 맞춤형 걷기로 약이 되는 걷기를 시작하라. 조선시대 과객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한양으로 모였다. 과객들이 두 발로 걸어서 지나던 곳 한양 30리 누리길은 한양성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이었다. 이 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 급제에 소망을 담아 돌탑을 쌓았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문경세제를 거쳐 이 길에 접어들기까지 보통 2주 정도를 꼬박 걸어야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다. 현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양 30리 누리길을 걸어서 지나간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걷는 것이다. 이동이란 목적보다 운동을 위해서 걷는 시대. 과연 걷기는 건강에 이롭기만 한 것일까?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걷기가 아닌 건강한 걷기를 위해 자신의 상태에 알맞은 걷기 방법을 찾고 나이와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걷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100년 걷기, 100년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서로 다른 개인의 신체 상태와 능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긴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나치게 많이 걷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알맞은 시간과 속도를 찾아내고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걷기 운동으로 건강 정상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이다. 국내 최고령 방송 진행자 송모 씨는 방송 녹화가 없는 날에는 매일 서울 종로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늘 지하철을 이용하며 최소 40분 정도를 걷는 그에게
출퇴근길은 자연스러운 걷기 운동 코스인 셈이다.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는 덤이다.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낙원동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길이 있다. 이곳을 제2의 고향 삼아 활동해온 것을 기념하는 명예 도로명이다. 송모 씨는 이 동네에서 빨리 걸어가기가 어렵다. 반가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기 때문이다. 벌써 50여 년 넘게 지속해온 습관이다. 그가 이렇게 걷기를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 크게 아프고 난 다음부터였다. 6개월 동안 입원 후 퇴원하는 송모 씨에게 주치의는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 얼마 지나 지하철을 타고 신촌역에 갈 일이 있었다. 신촌역의 긴 계단을 오르며 적당히 숨이 찬 송모 씨는 이 정도면 내 상태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계단을 올라서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낸 것이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다양한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걷기 운동 효과를 살펴본 한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장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 운동 같은 중강도 운동 선호도가 높아져 걷기가 고령자의 주요 건강관리 요법으로 부각되는 추세다. 90이 훌쩍 넘은 고령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리고 걷는 것을 즐기는 송모 씨. 그에게 걷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일까? 자세만 바르면 걸음은 그냥 나와요. 저는 어디 걸어갈 때 앉았다 일어서면서 자세를 잠그고 그 자세로 쭉 걸어요. 걷는데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년을 한결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그에게 걷기는 습관이자 일상이다. 송모 씨처럼 고령인 사람들은 개인의 신체적 한계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은 운동량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건강한 걷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계단 오르기, 체중 감량과 하체 강화에 좋은 걷기.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귀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선택하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혼잡하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일부러 계단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건강을 위해서다. 우리는 대개 운동하면 돈과 시간을 따로 들여서 하거나 기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운동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몸에 최적화된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활 속 건강도구. 계단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 최고의 등장성 운동이자 전신 운동. 계단 오르기는 별도의 시간을 낼 필요 없고 운동이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등장성 운동이다. 등장성 운동이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말한다. 계단 오르기는 신체 근육의 3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심장이 한 번 뛸 때 짜내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 저항을 감소하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은 심호흡을 유도하여 폐 기능을 증대시킨다. 즉, 계단을 오르면 혈압이 감소하고 폐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르려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와 정강이 앞쪽 근육이 활성화되어 몸이 위로 향하게 된다. 이때 종아리 뒤쪽 가자미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은 무릎을 고정시키고 엉덩이 근육과 척추기립근은 몸이 앞으로 굽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서 심장, 폐, 뇌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계단을 오르려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와 정강이 앞쪽 근육,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과 척추기립근이 활성화된다. 흔히 계단 오르기는 전신 운동이라고 말한다. 발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이 발달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게 돼 척추 후방의 장늑근, 췌장근, 다혈근 등 척추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된다. 또한 척추 양측과 대퇴골을 잇는 근육인 대요근이 강화되어 몸을 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에 햄스트링까지 자극하여 무릎 관절이 받는 부하를 줄여주기도 한다. 계단 오르기는 등산과 효과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계단과 산은 환경만 다를 뿐 운동적인 구성 요소는 같다고 본다. 그러나 등산은 시간을 내서 산을 찾아야 하지만 계단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느 순간 걷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러닝머신은 내 적성에 안 맞았고 집에서 하는 운동은 늘 나와의 타협에서 지고 말아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그냥 걷기가 좋았는데
걷기를 실천한 후 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체험한 후 더욱 걷기 매력에 빠져들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는데요. 이 책에 수록된 놀라운 걷기의 치료 사례를 읽으며 또 한 번 걷기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